강력한 마운드를 자랑하는 SSG가 지난주 4경기를 모두 잡고 단숨에 3위에 올라선 반면에 롯데는 지난주 3경기를 모두 패하고 다시 6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8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반기를 마감했을 때만 해도 롯데와 기아의 순위는 3위였어요. 47승 39패 2무로 3위였고 기아가 45승 40패 3무로 4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두 팀의 현실은 굉장히 이 전반기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가 사실 부진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타선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두 분께서는 지금 롯데 순위가 점차 내려가는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장성훈 의원. 저는 타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타선은 아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야구를 프로야구에 96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선은 믿을 게 못 돼요, 사실. 좋은 투수 만나면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좋은 투수 만나면 아무리 좋은 타선을 갖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영봉패 당할 확률도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선은 결국에는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럼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랜더스가 사실 딱 그거거든요. 네. 시즌 초반부터 방망이 계속 못 쳤잖아요. 사실 지금도 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확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마운드는 시즌 초반부터 계속 좋았어요. 계속 일정. 그렇죠. 근데 롯데는 타선은 좋았지만 마운드 자체가 계속 처음부터 불안했거든요. 불안한 상태에서 가장 큰 타격은 12연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즌 전체로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타격보다는 롯데의 어떤 불확실성한 마운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조금 더 다가오지. 그렇지. 타선이 지금 최근에 못 쳤다고 해서 롯데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저는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뭔가 상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투수의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맞아요. 공교롭게 연패 중에 같이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타격 사이클과 투수진들 붕괴와 그렇죠. 같이 올라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12연패가 가장 중요할 때 12연패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가장 저는 컸다고 그래서 보고. 우리가 그랬죠. 12연패인데도 3위에서 내려오질 않으니 막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23일까지 12연패면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는 글쎄요. 저는 딱 두 명인데 명으로 그러니까 대상자로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즌하고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71경기를 던졌던 곽도규가 없는 점하고 물론 복합적인 황동환 선수라든지 임기영의 부진, 부침, 황동환 성향탁 선수가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딱 두 명. 그러니까 두 명의 부재가 굉장히 치명타였어요. 그러니까 MVP가 빠졌다는 것. 그다음에 곽도규가 빠졌다는 것. 복합적인 게 많지만 저는 그 두 인물이 지난 시즌과 큰 폭으로 기여도가 떨어지니까 그 동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아 타이거스가. 또 조상우 선수 좀 믿었던 조상우 선수의 좀 부진도 그렇죠. 장현식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잖아요. 중요할 때 이제 약간 부침이 있었고요. 네. 하나가 플레이오프에 오른다면 과연 어느 팀을 만나는 게 좋을까? 이거 재밌겠다. 근데 또 하나 팬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플레이오프냐 한국 시리즈 직행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9월 8일 현재 지금 하나가 2위니까 이 지금 순위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LG를 꺾고 1위에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이라는 타이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시즌 가을 야구를 가장 빨리 확정 지은 팀은 이제 LG죠. 현재 순위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플레이오프 직행이 유력합니다. 하나의 가을 야구는 2018 시즌 이후 7년 만이 되는데요. LG는 7년 연속 플레이오프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이제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게 되는데
현재 3위에서 5위 팀이 이제 SSG, 삼성, KT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롯데는 좀 일단 0.5게임 차이긴 한데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하나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 한국 시리즈 진출에 유리하고 까다로울지 두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의 2025 시즌 SSG, 삼성, KT 맞대결 전적을 9월 8일 현재 성적으로 봤을 때 SSG는 8승 7패였고요. 삼성은 8승 8패, KT는 9승 5패였습니다. 하나를 맞붙었을 때. 그래서 삼성을 제외한다면 SSG와 KT는 최근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 경험이 많은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경기에 대한 경험 측면에서는 하나가 SSG, 삼성, KT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두 분 좀 이 점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영향이 있어요. 사실 뭐 장성 의원도 가을 야구 많이 해보셨고 저도 우승은 한 번이지만 가을 야구 꽤 많이 해봤는데 네. 저 빅경기 경험치는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힘을 쓰는 효율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촌놈 마라톤을 한다는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평상시 페넌트 레이스보다 빅경기에 딱 걸렸을 때 그 투수 관점에서 힘을 쓰는 효율성이 완전 달라요. 달라서 이 경험은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면 와이스와 폰세는 흔들림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류현진의 경험치가 좀 가미가 된다면 문동주라든지 뭐 김서현이라든지 이런 그 가을 야구 생경한 선수들은 힘을 좀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의 존재도 네. 저는 무시 못한다고 그럼요. 봐요. 예. 그럼 일단 한 팀씩 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하고 지금 SSG인가요? SSG. 네네, 장소 의원.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요거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아까 뭐 한화가 만약에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세 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SSG가 올라오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하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하나라고 한다. 왜냐하면 글쎄 뭐 삼성이랑 KT도 나름대로 뭐 투수력이 강하지만 SSG는 시즌 초부터 계속 투수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 결국 투수력이 좋다는 거는 상대팀 득점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늘 지금 공격력이 최근에는 뭐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약간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시즌을 들어가게 되면 이 공격력은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높죠. 왜냐하면 상대 투수가 그만큼 더 세게 들어오고 그렇죠. 다득점 안 나죠. 그렇죠. 가을 야구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격력보다 더 낮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랜더스의 투수력이 이 세 팀 가운데 그러니까 삼성, KT, 랜더스가 제일 좋잖아요. 그럼 왔을 때 하나 타선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래서 이 세 팀 가운데 만약에 올라오면 안 되는 팀을 딱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가 랜더스를 꼽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네. 지금 장성 의원이 그 맥을 딱 짚어주셨는데 네. 투수 좋은 팀 만나면 빅경기에서 좀 버겁죠. 어렵죠. 버겁죠. 네. 당연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앤더슨과 만약에 앤더슨과 폰세가 만약 첫 경기에 붙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와이즈와 만약에 이제 화이트가 붙고 그리고 유현진과 김강현이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 그림 좋은데. 만약에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SSG가 3위로 이제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3대 0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앤더슨이 1번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폰세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제 4차전, 5차전 가게 되면 로테이션이 꼬이기 때문에 1번과 1번이 안 만날 가능성이 높지만 3대 0으로 이기든가 3대 1로 이겨도 아마 1선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로테이션이 4명으로 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앤더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뭐 폰세와 와이즈가 랜더스를 상대로 좋은 피칭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정규 시즌 좋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하나의 타선이 앤더슨과 이 화이트 이 조합을 과연 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는 다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랜더스도 타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투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높은 시리즈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하나가 삼성을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 시즌 지금 맞대결이 8승 8패 동률인데 마지막 5경기에서 1승 4패로 밀린 점이 이제 하나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다만 문동주 선수가 이제 통산 삼성을 만났을 때는 폰세급 선수의 그렇죠. 활약을 이어갔고, 네, 그리고 삼성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온다면 선발 싸움에서 우위도 충분히 하나가 가져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서 하는 플레이 아니에요. 삼성이 이제 3, 4위전 이겨서 올라간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서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하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계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유리한데 네. 우리 주제는 지금 그 하나, 아래 팀 중에 누가 하나는 누구랑 붙기 싫겠냐 좋겠냐 이 그쵸, 얘기잖아요. 그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네. 삼성도 하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삼성도.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준우승 팀입니다. 가을 야구 무대 그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변모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화력 자체는 하나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도 삼성 굉장히 껄끄러워할 테고 뭐 다음 챕터가 있겠지만 하나는 지금 내심 KT가 올라오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희한하게 오원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고영표도 그렇고 하나 만나면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도 그런 워딩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하나를 만나면 이상하게 경기가 안 풀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러 후보 팀들 중에 하나는 KT가 올라오길 바랄 거예요. 아 오히려 네, 네. 당연히 바랄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과 SSG보다는 왜냐하면 네. 이 명확하잖아요. 네. 랜더스는 투수팀이고 삼성은 최근에 중간 투수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격력은요. 이 사이즈 자체가 하나랑 달라요. 예. 그러면 장성호 의원은 하나가 KT를 만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기는 경기다. 지금 하나 뭐 KT가 뭐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뭐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4등 아니면 5등이란 말이죠. 그럼 최소 한 경기 두 경기 치르고 뭐 플레이오프까지 하면 뭐 5경기 이상을 뭐 치르고 올라와야 되니까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업셋이 조금 불가능하다고 올해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애도 사실 저는 그 위에 있는 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위에 있는 팀이 조금 뭐 굉장히 유리한 사실 리그이기 때문에 유리할 가능성으로 가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팀들이 올라와서 우승하기 저는 진짜 어려운 시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LG와 만약에 하나가 2등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 선발 투수 사실 너무 좋아요. 꺾기가 사실 저는 힘과 힘내 대결에서 저는 이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기를 치르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팀들이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KT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진짜로 그냥 만약에 KT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방적으로 사실 시리즈가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 KT 타자들이 좀 하나 투수로 공략 못한 부분들이 좀 그 시즌 성적에서 일단 나타났죠. 폰세한테는 네. 뭐 일단 아예 적응을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속수무책이었죠. 근데 뭐 네. 진짜 KT 팬분들 오해 안 하셔도 될 게 이거는 가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입장에서는 누가 왔으면 좋겠냐, 싫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 시즌 전적이라든지 올 시즌 경기 흐름으로 미뤄봤을 때는 하나는 KT와 붙고 싶어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